네, 저는 조아라라고 하고요. 아직 직급이 굉장히 낮은데 강의를 자꾸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너무 되게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교육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 제 스토리를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 강의는 되게 많이 나갔어가지고 되게 자신 있는데 오늘 오면서 은근 떨리는 거예요. 작은 홈미팅인데 근데 또 제가 내일 또 강의가 있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내일은 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좀 떨리기도 하고 아 내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강의를 또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제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저의 현재 명함은 총 4개예요. 총 4개가 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직장 하나 다니고 하나 더 일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4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다른 일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일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산화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핵심은 이제 제목에 있는 거죠. 보시면 돈을 버는 일이 있고요.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일인 거죠. 근데 돈을 버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를 내가 스탑하는 순간 돈이 있나요? 스탑하는 순간 돈이 벌리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천천히 계속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가서 일을 스탑해도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기왕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일인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단 제가 명함이 4개니까 왜 4개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함은 치과 위생사로서 지금 현재 치과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지금 일을 한 지는 12년, 이제 13년 차 되었고요. 치과에서 처음에 제가 1년 차 때 일을 할 때는 말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발 나한테 말 좀 걸지 마. 뭘 물어봐도 나는 대답을 못 해주니까 말 걸지 마 하면서 1년 차 때 그렇게 도망 다녔었는데 어차피 치과를 제가 다니기로 마음 먹은 이상 이렇게 피할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과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상담이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치과 가보시면은 상담하시는 상담실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저도 1년차 때 치과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치과를 어차피 내가 계속 다닐 건데 여기에서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받지? 이렇게 보니까 상담하시는 부장님이 제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는 상담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1년차 때 연봉을 까먹지를 않아요. 1,800이었어요. 1,800이면 대학교 3년 졸업하고 첫 직장인데 세금 떼고 뭐하고 하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120만 원을 내가 받고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돈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23살이었는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나이잖아요. 뭐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친구랑 놀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120만 원 받아가지고는 너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어차피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려면 실장이 돼야 되겠는데 상담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년차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치과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학점은행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학교에 있잖아요. 그 학점은행제에 심리상담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니까 심리상담을 배우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내가 상담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심리상담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120만 원 받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치과 끝나고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말에 횟집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아시는 사장님네 호프집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뭘 하고자 하면 그 목표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차 때 치과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도 해보고 횟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러면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벌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친구들이랑은 조금 남다른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일을 진짜 상담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상담을 시작했어요. 저는 치과 경력 2년차 때부터 상담 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1년차에 들어가고 2년차에 들어가면은 한 급여가 실수령액이 한 15에서 15만 원 뭐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2년차 때부터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급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2년차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차 때 직장 다니면서 나는 빨리 상담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2년차 때 바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비용 문제예요. 다들 치과 가면 진짜 월급만큼 월급만큼 이게 비용이 깨질 수 있잖아요. 치과 가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하는데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치료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진짜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 이제 상담실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랑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한테는 말 안 하고 친척 할인 해가지고 비용을 빼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오면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할 때 부담이 일단은 없어요. 치료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치과에 오기 전에 치아보험을 좀 들고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치과에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볼까 봐요. 그래서 환자들이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배워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치과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그 신인 때 받을 수 있는 상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신인상.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그냥 치과 일을 같이 하면서 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환자들이 필요하니까 저는 설명을 한 건데 전국에서 4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인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미 환자들한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한 건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상도 받고 막 그 치아보험 관련돼서 제가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다니면서 이게 파생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두 가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때요? 저한테? 고맙죠. 고맙고 고마우니까 다른 환자를 소개해요. 그런데 치과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몇 천만 원 이상씩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치과가 10군데가 개원을 하면 6군데가 망해요. 4군데밖에 못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걸 마케팅으로 하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렇게 사보험을 환자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몰랐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고 심지어 보험이 엉망진창인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5만 원이라도 절약을 시킨다라고 하면 1년이면 60만 원이죠. 근데 10년, 20년짜리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10년만 아껴도 600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아낀 돈으로 치과 치료비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이게 소문이 나서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 병원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써요. 몇 천만 원 절대 쓰질 않아요. 왜냐면 소개를 계속 해주는
그런 병원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치과에서 어떨까요? 배우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치과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컨설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막 일을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막 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치과라는 제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일에서 다 파생됐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치과 컨설팅은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0명 정도의 치과 실장님들이 저희 팀원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실장님들이 저한테 이런 사보험 컨설팅을 배워서 자기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숨은 보험금도 찾아주고 치아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치아보험 권유를 해드리고 또 보험이 쓸데없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또 재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세우면서 되게 좀 엄청 바빴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일만 들어도 되게 엄청 바빴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저 아기가 있는데 아기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일만 하느라고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제가 유산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유산화 할 시간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 김세나 골드님이시거든요. 근데 세나 스폰서님도 치과 위생사세요. 그리고 치과 위생사고 제가 보험을 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연이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는 사실 20대에 아메이를 한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했던 사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좋은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저 플랜이 진짜 되기만 하면 정말 대박인데 이런 생각으로 네트워크가 좋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아메이를 하면서 밤 12시고 막 친구네 집 가서 세제 녹이고 비타민 녹이고 진짜 데몬이랑 데몬 다 해봤거든요. 근데 돈은 벌리지 않더라고요. 잘.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자꾸 이탈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네? 네트워크는 진짜 좋은데 내가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때 아메이는 그만두고 이제 소비자로 그냥 전환해서 소비만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세나 스폰서님이 제가 아메이 제품을 뉴트리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산화를 얘기해도 얘는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또 얘는 뭐 말해도 사업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서플리먼트 가이드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메이가 30% 생체 이용률 그잖아요. 그거를 보고 되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최고인 줄 알고 여태까지 20 몇 살 때부터 쭉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아니 언니 나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아메이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야. 되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걸 이제 보여줬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언니의 말은 너는 말해도 그냥 아메이를 계속 먹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세월이 몇 년은 그냥 흐른 거예요. 18년도부터 계속 언니는 유산화를 하고 저는 아메이 계속 먹고 이거를 계속 하고 지내다가 그 서플리먼트 가이드 북을 딱 보자마자 영양제는 바로 바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유산화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당연히 건강은 챙겨야 되겠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영양제가 합성보다는 천연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제가 20대에 아메이를 하면서 이미 알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유산화 영양제가 그렇게 좋으면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영양제를 먹기만 했어요.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나 언니가 되게 주기적으로 저 치과에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올 때마다 이제 뭐 잘 먹고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 누구 좀 소개해봐라 라고 하면 소개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바쁘니까 절대 할 시간이 없다. 나는 계속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또 이 유산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계기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제가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치과가 1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제가 16년도부터 그 치과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환자들을 계속 쭉 봐왔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당장 몇 개월, 한 1, 2개월 지나서 임플란트가 내 뼈랑 붙지 않고 염증이 생기면 바로 빼고 다시 심어야 돼요.
임플란트는 심는다고 해서 걔가 내 뼈랑 다 붙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초반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저희 병원 환자들이 이제 16년도에 개원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환자분들이 오래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뼈가 녹아서 오는 거예요. 임플란트 뼈가 녹아서 와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고민을 한 거죠. 왜 환자들이 뼈가 녹아서 올까?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심었을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2, 3년 후에나 문제가 생겨서 오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이제 치료만 할 게 아니라 예방이라는 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방을 잘하는 치과를 조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치과를 찾아다녔더니 특이하게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환자를 붙잡고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맨 끝에 후방부를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혀 닦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뭔가 구강보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그 병원에 가보면 칫솔, 워터픽, 치간 칫솔, 치실 등등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구강위생용품을 판매가 아니라 처방을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판매가 아니라 처방.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처방을 해주니까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사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치과를 가봤더니 구강위생용품뿐만이 아니라 칼슘이랑 항산화제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들을 제가 보니까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온 칼슘제였어요. 또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온 항산화제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과연 영양제를 잘 만들까요? 절대 잘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여러 병원들을 갔을 때 영양제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인 그 병원의 실장님한테 환자분한테 칼슘 많이 권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안 권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폼인 거예요, 폼. 판매를 하지 않고 걔는 그냥 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판매를 안 하세요? 기왕이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를 권하고 그걸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판매를 안 한다는 말에 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치과에서 환자한테 붙잡고 임플란트 하셨는데 이게 치아랑 뼈를 구성하는 99%가 칼슘이에요. 근데 칼슘제 혹시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예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한 마디 더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장님 저 칼슘제 팔면 원장님 얼마 남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남길 뭐가 남냐고 그냥 구색을 맞추려고 갖다 놓은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럼 원장님은 영양제를 뭐를 드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약사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와이프가 챙겨주는 걸 먹는데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유산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아니 원장님 유산화를 드시는데 왜 환자들한테 유산화를 안 권하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표정이신 거예요. 원장님 이거 돈 벌 수 있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모른대요. 수익 구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해독도 하고 유산화 제품도 많이 먹고 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서 그럼 앉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원장님을 앉히고 그 자리에서 수익 구조를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일단 나부터 가입하고 직원들을 가입시키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요 만약에 치과 안에서 이 유산화를 안내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하는 만큼 또 소득이 생기죠. 그럼 열심히 하겠죠. 아까 그냥 그 칼슘제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칼슘제는 아무리 권해도 자기가 받는 월급에 더 받고 덜 받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이거 직원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 원장님이 급여를 10만 원씩 올려주는 건 힘들죠. 근데 원장님이 이런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동기부여 받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월급 이상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갈 수 있었던 게 일일이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야 너네 애기들은 영양제 뭐 먹어? 너랑 남편은 영양제 뭐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제를 전달했던 게
아니라서 조금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택하시는 것도 내가 사업적으로 생각해서 컨택을 하면 사실 그냥 옆집 아줌마 뭐 물론 안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지만 컨택 대상자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과에 그렇게 해서 유산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누구는 칼슘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안 먹어야 되나요? 임플란트 한 환자들은 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한 환자면 잠깐 상담실로 들어가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실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칼슘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영양제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꼭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양제의 기준, 그래서 서플리먼트 가이드북을 꼭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먹는 칼슘제가 있어도 구매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흡수율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분 자체가 합성이랑 천연은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상담실에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유산화를 막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저는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가 유산화를 어떻게 해. 난 절대 못해. 나 바빠 죽어. 지금도 바빠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해. 못해. 그랬는데 치과에서 일하면서 얘는 그냥 한마디 상담하면서 더 얻는 거죠. 임플란트 상담할 때 한마디 더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 현재 명함이 총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약국 가서 사드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나요? 나름 병원인데. 그리고 진짜 먹어서 임플란트에 진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원장님 임플란트 이게 뼈가 녹아서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제가 또 받으니까 환자분들이 뼈가 녹지 않고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안 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약국 가서 합성인 거 아무거나 사드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다 상담실로 끌고 들어가서 유산화 설명을 하게 된 게 이게 유산화를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하시는 지금 이 유산화라는 일이 내가 과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면 잘 못하세요. 이해되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는 일이면 못하고 내가 이 일을 왜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명분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걸 하는 명분, 사명 이런 것들을 조금 재정립해 보시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그 세나 스폰서님이 주기적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저한테 막 되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세나 스폰서님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바쁘니까 권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요, 너 진짜 미팅 한 번만 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캠프 저는 본사는 갈 시간이 없었고 6캠프를 한번 오라는 그 제안이 계속 있었지만 계속 바빠서 못 가 이렇게 됐었는데 진짜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시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 그래 진짜 동기부여 받을 겸 내가 옛날에 아메 했던 기억도 있으니까 가면은 되게 긍정 에너지에 막 너무 좋잖아요. 그 큰 캠프를 가면.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조금 지금 요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동기부여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산화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동기부여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권하는 스폰서님의 권유 때문에 아 미안하니까 한 번은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7월 1일 날에 6캠프를 갔던 거예요. 아 6캠프가 아니죠. 이때는 유데이 행사였어요. 그래서 유데이를 가면서도 강원도 홍천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천안에 살잖아요. 가면서 와 내가 진짜 홍천은 너무 먼데 여길 왜 가는 거지? 와 너무 먼데? 막 이러면서 가는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약속했으니까 일단은 갔어요. 그래서 소노베를 그래서 홍천을 가게 됐고 근데 역시나 갈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가고 나서 유대인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동기부여 받은 거예요. 아 진짜 동기부여 받으러 간 건 맞는데 아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유데이를 가서 와 강의가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네트워크가 진짜 좋은 거 맞아. 맞아, 네트워크 좋은 거 맞아.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구나 라고 돌아섰던 거니까 아 유산하면 어차피 치과에서 환자들한테 칼슘도 권해야 되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해볼까?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에 가서 갑자기 박나연 스폰서님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유대인 행사를. 그래서 그때 가서 아 지금 현재도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버는 돈도 많았어요. 한 2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벌고 있는 상태였는데 굳이 구태여 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앞에 나가서 발표를 시키신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날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걸 알았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7월 1일 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결단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날 제가 유산화 가입을 바로 그 애프터 하면서 진행했나? 그런 것 같아요. 유산화 회원 가입도 안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제가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지가 어때요?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 의지가 부족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노력해서 생기는 의지예요 저도. 근데 7월에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아마 이게 7월 3일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어때요? 여름이고 한창 휴가를 즐겨야 하고 여름을 즐겨야 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데이를 7월 1일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열심히 또 놀아요. 일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서핑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핑 타러 다니고요. 뭐 골프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무슨 이제 레저 동호회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저 동호회에서 이런 모임들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그렇게 유데이 가서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런 미팅을 가면은 와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그 다음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런 마음들이 조금 없어지잖아요. 저 역시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7월 달에 그 행사를 갔다 오고 나서 열심히 이렇게 7월 달에 놀았어요. 근데 한 달만 놀아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8월 달에 또 놀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진은 몽골이에요. 또 몽골에 가서 또 재밌게 놀다 와요. 8월 달엔 또 몽골을 가고 또 저 아기가 있고 지금 7살이거든요. 그 작년이면 6살이잖아요. 아기랑 한참 놀아줘야 되는 또 아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 아기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아기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물놀이 가야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아기랑 물놀이도 다니고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도 8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첩을 보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 나 진짜 많이 놀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8월 달에도 역시 놀았고요. 그 다음에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도 애기랑 바닷가를 가서 놀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요트도 타고요. 아주 또 신나게 놀았죠. 그리고 나서 유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PPPS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마감 임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PPPS 마감 임박이 되면서 PPPS는 어떻게 했어요. 친척들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하니까 PPPS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기왕 PPPS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월 1일에 또 유데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월 1일에 유데이 행사를 또 가요. 왜냐면 그 동기부여 됐던 게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처음 또 유산화 행사를 간 거죠. 그래서 유산화 행사를 가서 이때는 되게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7월 달에 갔을 때는 혼자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일단은 가입도 사인업도 안 된 아는 오빠 그냥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누구 한 명을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유데이를 다녀오고 나서 사인을 하시고 사업도 하겠다 결단을 하시고 행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리 제가 의지가 있어도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뭐 홈미팅도 물론 좋고, 그 다음에 본사 미팅도 되게 좋고 하지만 뭐 유캠프라든지 하는 행사도 꼭 참여를 해보면 또 다른 그런 동기부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다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혹은 아기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아기를 낳고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애를 키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기를 낳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얘가 혼자 자립할 때까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책임감처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누구라도 한 명의 파트너를 꼭 만드셔야 돼요. 파트너를 한 명이라도 꼭 만드시면 책임감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파트너도 없이 계속 이런 행동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뭔가 쉽게 포기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 딱 한 명이 생기니까 갑자기 책임감이 없었던 책임감이 막 생겨요. 그러더니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기니까 2명, 3명, 4명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없었던 내가 엄마로서 그런 책임감처럼 똑같이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큰 미팅 아니더라도 이런 홈미팅에 혼자 오지 마시고 뭔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꼭 파트너를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10월 1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되게 운명처럼 스폰서님이 여기 보시면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맥 트레이닝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3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10월 1일까지만 해도요. 저 서플리먼트 책 설명할 줄 몰랐어요.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 유맥 트레이닝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그 과제들이 있잖아요. 주마다 과제들이. 그 과제가 내가 왜 유산화를 하는지, 그리고 마이스토리 쓰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 3판 설명하는 거, 6판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유맥 트레이닝이에요. 이 유맥 트레이닝을 안 하시면 말이 안 나가지 않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맥 트레이닝에서 되게 신기하고 신선했던 게 뭐냐면 과제를 시키고 그냥 과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시키세요. 발표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니까 내가 입 밖으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듬 거려도 내 지인을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게 유맥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하셔야 돼요. 유맥 트레이닝 그래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한테 가서 말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저 유맥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에도 환자들한테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그냥 떠듬이긴 하지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실력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든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해지는 것도 사실은 완벽이라는 기준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도 있는 나의 그 멘트라든지 그런 화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기부터 준비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또 계속 미뤄왔던 해독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해독. 그래서 해독을 하면서 날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9월 28일 날에 인바디를 체크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7일에 인바디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냐면 스폰서님이 영양제만 잘 먹어도 살 안 쪄 라는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열량 에너지를 태워줄 때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안 먹어가지고 계속 먹으면 살이 잘 찌는 몸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독을 한 이후에 살이 안 쪄요.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해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뭔가 내 몸이 변하니까 말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본격적으로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액션을 취했던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게 있었어요. 10월 1일에 제가 캠프를 유대일을 갔다 오고 10월 1일, 11일부터 10주 동안 고개러를 했어요. 여기 다 아이비니까 고개러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래서 고개러가 저는 뭔가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도 유산화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구나 라는 걸 하기 위해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 애용. 내가 제품을 쓰지 않는데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어렵죠. 네트워크 사업은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애용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야 했고요. 책 읽거나 영상 보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각각 1점씩을 주는 거였어요. 이 고개러 점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스템 참여, 뭐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면 1점, 온라인으로 줌 미팅하면 2점, 본사에 출근하면 5점, 신규 세미나에 가면 10점 이렇게 점수를 줬고, 그 다음에 제품 전달하는 거 인증샷 찍으면 2점, 사업 전달하는 미팅하는 걸 사진을 찍으면 또 2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제품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제품 주문을 받으면 그 포인트당 또 점수를 줬어요. 이게 지금 고개러거든요. 이 고개러는 뭐냐면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파트너가 생기시면요, 이게 습관이 절대 잡히지 않거든요. 제가 7월 1일 날에 가서 결단을 하고 3개월 신나게 논 것처럼 이게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을 잡으시려면 꼭 고개러를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돼요. 잘 못하든 잘 하시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내가 뭔가 습관이 생기고, 시키지 않아도 이게 몸에 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과에서 이제 환자분들 붙잡고 칼슘 성명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습관 잡으시려면 정말 고개러 하셔야 되고, 뭔가 내가 승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고개러 참여하시면 뭔가 승급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고개러를 하시는 걸 너무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 유산화 액션을 시작하면서 고개러를 해보니까 1주차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바쁜데 대부분 이제 투잡이시거나 혹은 그냥 전업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1등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미팅을 한 거 이렇게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팅하고 뭐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증사진을 이렇게 매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 계산을 하는 건데, 저는 고개러를 하면서 굉장히 게임 같았어요. 점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1주차에 1등을 해버리니까 2주차에도 1등 해야지, 3주차에도 1등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진짜 한 번 빼고 다 1등 했어요. 한 번 빼고 계속 다 1등을 했고, 총 10주간의 최종 합산 순위를 보면 다른 리더분들은 제가 가렸어요. 그래서 저는 874점. 아까 제가 그 점수 매기는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874점을 했고, 보시면은 점수가 정말 다르죠. 300, 200 이렇게 점수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성공하시고 싶잖아요, 유산화로. 그리고 진짜 이 네트워크가 진짜 그 보상 플랜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대박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많이 해야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게 일이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앞뒷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가서 유산화를 전달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뒷말이 조금 다르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고개러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유산화의 그 기본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고개러 정말 강추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석세스 코어도 되게 신기했어요. 석세스 코어를 또 들어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석세스 코어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석세스 코어가 뭐예요? 그냥 유추한 거죠. 석세스 성공이니까 성공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강의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라고 하니까 네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수강 신청하고 갔던 거예요. 석세스 코어도. 그래서 이 석세스 코어도 되게 신기한 게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강의예요.
사회에서는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이런 데 가면은 마치 좀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치만 이게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사회에서 이런 강의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 사업을 할 땐 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뭘 배워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유치원 단계. 유치원 코스가 석세스 코어 같은 거예요. 유치원 코스가 석세스 코어. 이거로 마인드셋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일단은 두려워서 못 만나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다른 말만 하고 집에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석세스 코어는 유산화를 함에 있어서 유치원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파트너가 생기시면 꼭 권해주셔야 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하는 강의세요. 그래서 석세스 코어 말 그대로 석세스, 성공, 코어가 핵심이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한 핵심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석세스 코어까지 꼭 들으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런 보상 플랜을 풀면 상대방이요 되게 안 와닿아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야 달에 4,600만 원 벌 수 있대. 이거 누가 와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을 저희가 10년, 20년을 다녀도요 1,000만 원 정도 급여받는 일이 흔해요? 절대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왜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 제품, 그 다음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홍삼, 비타민, 한약, 과일, 녹즙, 우유까지 포함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를 쓴다더라. 근데 이거를 그냥 네가 이마트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소비만 하면 소비로 그냥 끝나는데 이 일은 소비가 나한테 사업의 그 근본이 되는 일이기도 해. 그래서 이 일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라고 해서 여기 밑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과 선생님들한테 가장 와닿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설명할 때 자 이제 너랑 나랑 그러면 이제 마트를 바꿔서 유산화로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랑 나랑 쓰면 2명이잖아. 그러면 2명이서 너도 40 쓰고 나도 40 쓰는 거지. 그러니까 80이고 매출은 80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수당은 46,000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야 너 한 명은 진짜 소개할 수 있지. 나도 진짜 한 명은 할 수 있거든. 아무리 사람 없어도 한 명은 진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명이 4명이 되고 이게 4명이 8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10번만 하면 1024명인데 내가 소개한 사람은 10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알면 유리한 건 맞아요. 저는 친구들한테 부정 안 해요. 야 너니까 이거 하지 마 이래요. 아 근데 뭐 물론 사람을 많이 알면 유리한 건 사실이지. 그치만 사람을 많이 알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10명 하는데 이렇게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저는 이거를 그래서 10년 플랜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내려오는데 1년씩 걸린다고 생각해보자. 너 1년에 한 명을 소개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은 없을걸?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10년 걸려서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치과에서 너 앞으로 100날 너 한 30년 일해봐라. 네 급여가 500이 넘나. 절대 500이 안 넘거든요. 치과에서. 의사보다 더 벌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과 선생님들 거의 주로 만나니까 치과에서 10년, 15년, 20년을 일해도 너 급여 500 절대 안 넘어. 근데 이 일은 1년에 이거 하나씩만 가서 10년 후에 4,600만 원이지만 이 말이 왜 있는가 봤더니 이게 현실감이 없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4,600만 원 현실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10년 동안 해서 너가 이거 10%만 달성해도 460만 원이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렇게 먼저 제가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너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막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 설명을 조금 더 중요하게 하는데 10년 동안 해서 절대로 어떤 직장이든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 드물기도 하고
1000만 원을 본다고 해도 제가 저처럼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그 다음 달 1000만 원 없죠. 다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돈이 버는 일과 돈이 들어오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너한테 그런 지혜로움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돈이 들어오는 일인 이 유산화를 같이 준비해야 나중에 네가 돈을 버는 일을 그만둬도 돈이 들어오는 일이 계속 돈을 만들어줄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되게 좀 그 상대방이 와닿게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보상이 저렇게 돌아온다라는 거를 이제 초반에 설명드리는 거죠. 왜 그런 설명을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해보고요. 돈 안 내면 때려쳐 이러고 안 하거나 혹은 처음에 해보고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때려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막 진짜 엄청 맞는 일, 뭐 자기랑 뭐 돈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 없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면서 뭔가 그 사람이 유산화를 접하고 뭔가 유산화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유산화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고 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동기부여 생기는 때가 다 다르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 사람이 뭔가 폭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10년 동안 했을 때 이런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화법을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90%는 절대 제 라이벌이 아니래요.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중간에 진짜 포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면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만 해도 10%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90%는 다 그만두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속도가 느린 것 같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기만 해도 10% 안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